오픈AI에서 새로운 챗GPT 모델 GPT-o1을 출시했는데요. 이 새로운 모델의 성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과학이나 수학과 같은 이과 계열의 PhD 박사급의 능력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이 신규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살펴보고 한국어 프롬프트로 테스트를 간단히 해보면서 기존 챗GPT-4o 모델 대비 생산성을 더 향상시켜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에 따르면 이 새롭게 출시되는 o1 모델은 코딩 대회 같은 곳에서 상위 11%의 성적을 거뒀고요. 미국의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500위 정도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리, 생물학, 화학 같은 분야의 질문에서도 PhD 레벨의 정확도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여기 밑에 오픈AI가 실제로 테스트했던 벤치마크를 보시면 이렇게 수학, 코딩, 그리고 과학 분야의 PhD 레벨 정도를 파악하는 이 테스트에서 기존의 4o 모델보다 확연히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활용해볼 수 있는 모델은 이 o1 프리뷰 모델인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정식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 o1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사용해볼 프리뷰 모델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GPT-4o와 분야별로 이제 비교를 해놓은 그래프가 있는데 이 초록색이 o1 모델이 4보다 확실히 뛰어난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학 분야에서 확실히 더 잘하고 화학, 물리, 생물학도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프로페셔널 로우나 LSAT, 포멀 로직처럼 이과 분야가 아니더라도 논리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이런 분야에서 퍼포먼스가 훨씬 뛰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English Language나 English Literature처럼 정말 문학, 글쓰기 이런 쪽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요. 이 오픈AI 문서를 읽어보시면 이번 모델의 특징이 광화학습을 활용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우리가 답을 내기 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알아서 간단한 스텝들로 쪼개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생각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추론 능력이 광화학습을 하기 때문에 계속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하면서 역량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프리뷰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더 역량이 향상될 거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마치 그 바둑에서 알파고도 이 강화학습을 활용해서 실력을 계속 키워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간에게 진 적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훨씬 잘 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GPT-1o도 강화학습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추론 능력이 지금 이미 뛰어나지만 앞으로 더 뛰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오픈AI에서 사람들에게 GPT-4o와 이 GPT-o1이 어떻게 분야별로 선호되는지 테스트 결과도 공유를 해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학 계산이나 데이터 분석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영역에서는 확실히 이 GPT-4o보다 GPT-o1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문서 작업에 있어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GPT-4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확실히 이 신규 모델 GPT-o1이 논리적인 추론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나 과학이나 수학같이 이과적인 역량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사람들도 이 모델을 실제로 더 선호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모델들이 GPT-4o 대비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한번 한국어 프롬프트로 성능을 간단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AI의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왼쪽에는 GPT-4o를 틀어놨고 우측에는 GPT-o1 프리뷰를 켜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을 해볼 거는 이 GPT가 다루기 어렵다는 언어로 되어 있는 수학 문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질문은 공주와 왕자가 있는데 이 둘의 나이를 구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 오픈AI에서 영어로 질문했던 거를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공주의 나이가 현재 둘의 나이의 절반일 때에 왕자의 나이의 2배가 공주의 나이일 때 왕자의 나이가 공주의 나이일 때 공주와 왕자의 나이를 구하라.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니까 저도 번역을 하고도 헷갈렸던 질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둘이 답변을
답변을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속도는 확실히 GPT-4.5가 빠르죠. 이 챗GPT-5.1은 그 계속 강화학습을 하면서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더 개선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속도가 더 느립니다. 자, 여기 보니까 GPT-4.5는 성립이 하지 않는다고 답을 구하지 못했죠. 근데 이 우측에 O1 프리뷰는 답을 구해줬습니다. 근데 답을 영어로 구해줬네요. 그리고 이렇게 41초 동안 생각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 어떤 식으로 얘가 사고를 하면서 답을 구해 갔는지 요약본을 또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말고 답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추가로 답이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할게요. 추가로 솔루션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이번에는 한국어로 답변을 해달라고 명시를 할게요. 자, GPT-4는 바로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이 O1 프리뷰에서는 답변을 잘 해주죠. 공주의 나이가 4의 배수고 왕자의 나이가 3의 배수일 때 두 사람의 나이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장이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해서 GPT-5.1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GPT-4는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논리적인 사고를 신규 모델이 더 잘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이런 언어로 된 거 말고 좀 더 진짜 수학 문제 같은 거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수능 시험에 수학 킬러 문항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미적분 문제인데 요거를 챗 GPT는 잘 풀어줄 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도 둘 다 프롬프트를 던졌고요. 챗 GPT-4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을 시작을 하죠. 근데 반면에 GPT-5.1은 바로 답변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혼자 생각을 하면서 또 틀린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도 사실 푸는 과정은 잘 모르는데 답변을 보니까 39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거짓말같이 이 챗GPT-4.5에서는 답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죠. 이 H4가 30이라고 나오고요. 이 우측에 챗GPT-5.1은 실제 답인 39를 잘 구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눈대중으로만 보더라도 기존의 모델은 수능에 정말 어려운 킬러 문항을 주면 제대로 답변을 못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 챗GPT-5.1 모델은 수능 킬러 문항 같은 거는 쉽게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56초 동안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답변을 해준 걸로 보시면 이렇게 제대로 답을 구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실히 이 새로운 모델이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번에는 물리와 관련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직관적인데 GPT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물리법칙을 고려했을 때 이 GPT-5.1이 원래 스트로베리 모델이었죠. 그래서 이 작은 딸기가 일반적인 컵에 들어가 있고 그 컵을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테이블에 놓아져 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컵을 잡아서 전자레인지에 넣었으면 딸기는 지금 어디 있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GPT가 이 지구의 물리법칙이라는 단어만 듣고 실제로 물리법칙을 이해해서 딸기의 위치를 설명해줄 수가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자, GPT-4는 벌써 이제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현재 컵의 바닥 부분에 위치해 있다. 전자레인지 안에서도 계속 그 위치에 머무르게 된다 라고 잘못 답을 해주게 되죠. 사실 컵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으면 딸기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컵만 전자레인지에 넣어버리면 딸기는 사실 테이블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GPT-4.5는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해서 컵의 바닥 부분에 위치해 있을 거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GPT-5.1을 보면 최종 상황에 컵은 전자레인지 안에 있고 딸기는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딸기는 컵과 분리되어 이전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답변을 해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GPT-5.1은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이 지구의 물리법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답변을 해줄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지만 지구의 물리법칙이라는 단어 하나만 듣고 이렇게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물리 현상 그리고 뭐 예측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리법칙에 대한 이해도 훨씬
잘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코딩 실력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한번 지뢰찾기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게임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GPT-4o가 먼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있고요. GPT-o1은 지금 아직 생각 중입니다. 이게 생각만 하고 지금 답변을 안 해주네요. 다시 한번 프롬프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주네요. 네, 이렇게 두 개의 소스 코드가 작성이 됐는데요. 한번 제가 요거 파이썬 파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PT-4o 버전으로 게임을 실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코드를 그대로 복붙해서 넣었고요. 그럼 저장하고 터미널에서 실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화살표로 움직이면서 지뢰찾기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방향 커서로 움직이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숫자들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폭탄 눌렀나 보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뢰를 이렇게 밟기도 하는 터미널에서 실행되는 게임을 만들어 줬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GPT-o1에서 만들어준 지뢰찾기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코드를 복사를 했고요. 새롭게 또 파일 만들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실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아예 UI 화면을 띄워주네요. 그리고 좌클릭을 해서 칸을 열고 우클릭으로 의심되는 칸을 표시를 한다. 좌클릭으로 이미 지뢰를 밟은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실행을 했고 이렇게 지뢰를 밟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뜨게 되네요. 이게 우클릭 누르면 표시한다고 했는데 지뢰를 그 표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 테스트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는 잘 하는 것 같은데 게임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사실 코딩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아쉬운 부분들을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코드 작업을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게임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 더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는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코딩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코드를 복사해서 넣는 형태보다 코드 작업을 하는 실제 그 VS 코드 같은 IDE라고 하는 개발 작업을 하는 화면이 있는데 그 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훨씬 유용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GPT-o1이 IDE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는데 이제 향후에 프리뷰가 끝나고 이제 5.1 버전이 정식 출시가 되면 아마도 API로 이제 제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코드의 퀄리티가 더 올라가는지는 그때 돼서 좀 더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로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에어비앤비 채라고 아시나요? 이게 이번에 오픈AI에서도 예시로 만든 영상 중에 이 한국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시를 활용하지는 않고 기존에 그 에어비앤비 채로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짤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행 다니실 때 에어비앤비에 그 숙소 주인이 번역을 해보면 제대로 번역이 안 되는데 이제 한국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후기를 남긴 거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지구상의 어떤 번역기도 번역을 할 수 없는 한국어다 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과연 이 GPT-o1도 번역을 할 수 없을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인들만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소리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번역을 요청하면 제대로 당연히 번역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를 GPT-4o랑 GPT-o1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번역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했더니 이거는 GPT-4도 번역을 잘 해주네요.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버전의 에어비앤비 채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좀 더 어려운 버전을 질문해도 GPT-4가 답변을 잘 해주는 거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GPT-o1도 당연히 답을 잘 해주겠죠? 답 잘 해주는데 그 문장이 조금 더 GPT-o1이 매끄러운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 이제 답변을 보면 It's dirty, old, and only for those who like such conditions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Only those who like dirty, old, and chaotic places should consider it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석의 역량이 오히려 뛰어난 부분은 보여줬는데 이 문장 자체를 해독하는 거는 GPT-4도 잘 해주는 걸 볼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문장 요것도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자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적은 거거든요.
있거든요. 이말거구, 지처금럼, 내짝의식, 숨바삭거, 써대도요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이 앞에 부분은 잘 번역을 해주는 걸 볼 수 있네요. 근데 마지막에 Long Live Generation Synchronization이라고 제대로 해석을 못하네요. 마지막에 세종대왕 만만세다인 건데 근데 여기 GPT-o1에서는 Interesting 훈민정음, Long Live King 세종 이런 식으로 좀 더 완벽하게 번역을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문맥상 의미를 파악해서 제대로 번역을 해줄 수 있는 거는 GPT-o1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5개의 영역에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확실히 기존의 그 4 모델보다는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현재 이 GPT-o1 모델이 프리뷰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제한사항이 꽤 있는 편인데요. 일단 가장 큰 제약사항은 현재는 이 프리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주에 30개 메시지밖에 프롬프트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뷰 모델보다는 좀 더 속도가 빠르고 경량화된 그 GPT-o1 미니 모델도 있는데 이 미니 모델은 주 50개까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메시지를 전송해서 진행해야 되는 작업에는 아직은 사용하기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당연히 요거 이제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면 O1 버전은 지금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또 API 버전에서도 30일 이상 결제 이력이 있고 $1000 이상 사용한 유저만 API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좀 제한적이다 라는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GPT-o1 프리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웹 브라우징 기능이 지금 없고요. 그리고 왜 GPT-4o에서는 우리가 이미지 같은 거를 업로드해서 분석 요청을 하거나 하는 작업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런 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을 직접 텍스트로 줘서 그거에 대해서만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직은 이제 제한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메시지 보낼 수 있는 개수의 제약이나 그 외의 제약사항들은 앞으로 이제 모델을 고도화하면서 점점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당장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제약사항을 고려하셔서 논리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뭐 코딩, 데이터 분석 이런 쪽에서의 좀 어려운 질문 위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오픈 AI에서 새롭게 출시한 챗GPT-o1 프리뷰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직 프리뷰 버전이라 제약사항이 많은 편이지만 나중에 이제 프리뷰 버전을 넘어서 정식 버전까지 출시를 하게 되면 확실히 이제는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같은 그런 이과 과목에 통달한 PhD 박사급 인재를 그냥 내가 컴퓨터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업무에서 코딩을 잘 모르더라도 시스템을 만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챗GPT 모델의 발전에 따라서 업무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보고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